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12.3 계엄 사태로 발생한 이번 조기 선거에 유권자들의 선택도 빨라지는 모습입니다. 투표소 현장을 김석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부산은 206개 사전투표소가 일제히 문을 열었습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3,500여 개 투표소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합니다. 이때 모바일 신분증은 앱을 실행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유권자의 주소지에 따라 관내와 관외로 나뉩니다. 다른 지역의 사전투표소를 찾은 경우 관외 투표를 하는 겁니다. 관외 투표자는 투표지 말고도 해송용 봉투를 받게 되는데 기표 후 투표지를 봉투에 넣고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주의할 사항은 투표소 안에서의 촬영은 절대 금지입니다. 아내하고 얘기했을 때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 본투표 때 이번에 한번 하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마음이 너무 투표가 이제 시작된다고 하니까 너무 빨리 찍고 싶은 거예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날 제가 일이 있어서 미리 나와서 하는 겁니다. 그 투표하는 권리를 꼭 행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날 전국의 사전 투표율은 오후 2시를 기준으로 12.3%로 앞선 대선과 비교해 2%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 투표율은 36.9%로 이번 선거에서 이를 뛰어넘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투표를 마친 유권자들은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바람도 내비쳤습니다. 첫째는 지금 소상공인이 너무 힘드니까 경제를 살려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는 내란 종식기를 꼭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제 어린이집 보내려고 하는데 이 순서가 안 되고 대기가 너무 길어가지고 어린이집 못 보내서 차 태워서 시간제 보육 좀 멀리 가고 있거든요. 그런 시설이나 아니면 뭐 어린이집에 대한 뭐 지원 같은 거 좀 늘어나면 좋겠어요. 사전투표는 30일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또 사전투표함은 우편투표함과 함께 CCTV가 설치된 보관 장소로 옮겨져 본 선거일까지 24시간 모니터링됩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사전투표소별 사전투표자 수를 관내와 관외로 구분해 1시간 단위로 추가 공개합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 곳곳에서 선거벽보와 현수막 훼손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얼굴을 찍거나 낙서를 한 사례까지 포함해 현재까지 110건이 접수됐는데요. 경찰은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송태웅 기자입니다. 대선 후보 얼굴이 담긴 선거 벽보가 아파트 담장 아래 떨어져 있습니다. 종이가 구겨진 채 바닥을 나뒹굴고 일부 벽보는 날카로운 도구로 얼굴 부위가 훼손됐습니다. 정당을 가리지 않고 현수막이 찢긴 모습도 곳곳에서 확인됩니다. 부산경찰청과 부산시 선관위에 따르면 관내에서 발생한 벽보, 현수막 훼손 사건은 총 110건. 지난 대선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시민들도 이러한 행위에 눈살을 찌푸리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냅니다. 일단 좀 시민의식이 예전보다 좀 많이 사라진 시대 같고 저도 가다가 본 적이 있거든요. 훼손하시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이 조금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으나 좀 안 하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예, 안 좋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뭐 어떻게 해서 자기 그 당이든지 뭐 사람이든지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찍으면 그만인데 그것도 해소할 것까지는 없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말 그렇습니다. 선거 벽보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후보자 정보를 제공하는 공적 수단입니다. 하지만 훼손 사례가 급증하면서 경찰은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관내전 경찰서에 지역 경찰과 기동 순찰대를 투입해 순찰을 강화하고 선관위와 협조해 감시 활동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부산 지역의 선거 벽보 등 훼손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에서는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발생 사건에 대해서는 피의자를 신속히 검거, 엄정 수사할 방침입니다.
선거 벽보 등 그 훼손 행위는 엄연한 범죄인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경찰은 단순한 낙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미성년자도 예외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선거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방식이 법을 넘어서는 안 되는 만큼 유권자 모두에게 경각심을 당부했습니다. ECC 뉴스 송태웅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하면서도 해결하기 가장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인구 감소 문제입니다. 부산 한 지자체는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 승진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부산 북구 인구는 지난해 8월 27만 명이 붕괴됐습니다. 당시 26만 9,800명이던 것이 올해 4월 현재 26만 5,600여 명까지 떨어졌습니다. 8개월 사이 4천 명이 넘게 북구를 떠난 겁니다. 특히 노령 인구 비율은 24%, 아동과 청소년 비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11.5%에 불과합니다. 북구청 내부를 들여다보면 7급 이하 공무원 700명 중 자녀가 있는 직원은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두 자녀 가정은 114명, 세 자녀 가정은 2명뿐입니다. 앞으로 4, 50년 후에는 인구가 한 절반으로 저는 줄어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12.5% 정도 되는 이 시점이라도 시급하게 정책을 우리가 내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고. 북구는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승진 가산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7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녀 1명당 실적 가산점 0.3점을 부여합니다. 가산점 0.3점은 부산시장 표창, 0.5점은 국무총리 표창에 해당하는 점수입니다. 또 셋째 이상 자녀를 둔 6급 이하 공무원이 승진 대상에 포함될 경우 우선 발탁한다는 계획입니다. 일 열심히 하고 다른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같은 조건에 저출산에 이렇게 모범적으로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지자체 장으로서 저는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출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무원에게는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북구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셋째 자녀 출산 시 1,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국내외 방송 프로그램이나 애니메이션 웹툰 등을 사고 파는 부산 콘텐츠 마켓이 28일 백스코에서 개막했습니다. 올해로 19회째를 맞는 부산 콘텐츠 마켓은 50개 나라 700개 업체에서 2,300여 명의 구매자와 판매자가 참여해 오는 30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행사엔 북유럽과 서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을 개척하고 투자 유치를 위한 국제 공동협약을 비롯해 부대 행사로 제1회 아시아 쇼품 드라마 어워즈도 개최됩니다. 부산시는 29일 낙동강 하류에 올해 처음으로 조류 경보가 발령됐다고 밝혔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지난 19일과 26일 낙동강 하류 물금과 메리 지점의 조류 개체수를 측정한 결과 각각 밀리미터당 1,200여 개와 5,900여 개로 기준인 1,000개를 2회 연속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관심 단계 발령은 지난해와 비교해 한 달가량 빨라진 것으로 높아진 수온과 일조량이 증가한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는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취정 수장의 조류 유입을 차단하고 정수 처리 공정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빅5 스포츠 페스타인 부산 전국 생활체육 파크골프 대회가 대저파크골프장에서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전국 규모의 생활체육 축제로 에어로빅 힙합과 볼링, 파크골프와 배구, 테니스까지 5종목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29일 열린 개막 행사엔 생활체육 동호인 5천여 명이 참석해 실력을 걸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지난 2011년 소규모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행복학교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2020년부터 교실 수업 개선 중심으로 운영하다가 지금은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시행 중입니다. 오늘은 대구 유런초등학교를 천혜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구 유런초등학교는 미래학교 개념 기반의 프로젝트 수업을 운영합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이른바 알쓸 신나 재능기부 프로젝트인데
학생 개개인이 갖고 있는 재능을 다른 학생에게 기부하는 교육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에 남다른 지식을 갖고 있는 한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자전거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프로젝트 학습을 이끌어가는 방식입니다. 저는 알쓸신나 재능기부 프로젝트로 인해 저의 재능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었고 친구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시간 동안 나의 재능을 다시 한번 반복 복습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재능을 보며 다양한 취미 활동들을 새롭게 알게 되어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유런초등학교는 700명이 넘는 모든 전교생에게 태블릿 PC를 보급했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학생 중심의 수업을 하면서 문자화된 기록물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선생님 설명을 놓쳐도 그 AI GT가 다시 설명해줘서 좀 더 편하고 재밌었어요. 개념 중심의 탐구학습은 유런초등학교가 추구하는 이른바 365 프로그램과 연결됩니다. 학년별로 5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학년이 올라가면 또다시 5개 프로젝트에 참여해 총 6년 동안 심도 있는 학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학생이 1학년에 입학을 해서 6년 동안 공부를 하면 이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서 학생들은 탐구 학습을 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모든 활동을 하게 돼가지고 학습의 중심은 학생이 되어가지고 모든 수업에 참여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유런초등학교가 추구하는 미래학교는 핵심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해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는 학습체계입니다. 학생의 삶과 연계한 학생 주도 수업을 실천하고 있으며 예술 교육을 통한 기초 소양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런초등학교는 학생들의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무용, 연기, 춤, 극본과 같은 통합적인 예술로서의 학생 뮤지컬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창작 댄스부, 풋살부와 같은 학교 스포츠 클럽을 활성화해 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동네 길목을 지켰던 문방구들이 오늘날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실태와 요인에 대해 짚어봅니다. 강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이들과 어른 모두에게 추억을 선물하던 동네 문방구. 반세기 가까운 시간 문방구를 지킨 사장님은 최근 어려움을 더 실감합니다. 옛날하고 비교를 해서 보면은 너무 정말 좀 마음이 아파요.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작년부터 진짜 매출이 많이 줄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직까지도 그런데 무조건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게 그런 현실이에요. 어떤 해답을 찾기가 좀 힘들어요. 실제 동네 문방구는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문구유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1900년대 약 3만 개에 달하던 전체 문구 소매 점수는 2017년 약 1,620개로 떨어졌습니다. 2019년엔 9천여 개로 2년 새 1,000개 넘게 줄었습니다. 해마다 약 500개의 문구 점포가 문을 닫는 겁니다. 어릴 적 문방구로 달려갔던 어른도 단골 손님이 된 아이들도 이러한 현실이 안타까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되도록이면은 저도 작은 문구나 이런 곳을 이용하고 싶은데 편리하거나 눈에 보이는 곳이 다 대형이다 보니까 그런 큰 곳만 사용하게 돼서 요즘은 다 무인이고 뭐 주인이 계시거나 그런 건 아니어가지고 뒤에 이런 뽑기 같은 게 있으니까 원래 이런 게 잘 많이 안 하는데 뭔가 이런 게 있으니까 더 뭔가 좀 이득인 것 같아요. 감소 요인은 복합적입니다. 2011년 학습 준비물 지원 제도가 시행되며 학교가 대형 업체로부터 기본 수업 준비물을 공급받으면서 동네 문방구 설 자리가 줄어든 겁니다. 학령 인구가 꾸준히 줄고 대형 문구점, 모인 점포 등이 급증한 것도 주요 요인입니다. 디지털 기기의 확대로 전자펜슬이 문구류를 대체하는 흐름도 두드러집니다. 어른들에게 동심의 보물창고였던 동네 문방구. 아이들에게도 점차 추억 뒤편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이탈리안 라이그레스는 소들이 잘 먹는 대표적인 사료작물입니다. 국내 사료작물 재배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농촌진흥청이 국산 기술로 이탈리안 라이그레스의 중생 품종인 스파이더와 종자 건조기를 개발해 처음 공개했습니다. 생산성이 높고 가격 경쟁력도 갖춰 사료비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이탈리안 라이그레스 스파이더 품종입니다. 기존 주력 품종이자 수입산인 플로리다와 비교해 잎이 길고 폭도 넓습니다. 벼를 수확한 뒤에 재배가 가능한 담리작에도 적합합니다. 같은 면적에서의 생산량도 14% 정도 더 많습니다. 신품종을 한우에 직접 먹여봤습니다. 기존 수입 품종 건초와 품질 차이가 없어 잘 먹습니다. 이런데도 가격은 30% 이상 저렴합니다. 양질의 건초를 먹이려면 수입 건초를 써야 되는데 수입 건초가 키로당 500원에서 한 800원, 900원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먹이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키로당 한 200~300원이면 구입을 할 수 있기에.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탈리안 라이그레스는 종자 채종 시기가 장마철과 맞물려 건조가 까다로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종자 건조기도 함께 개발해 하루 2톤 이상의 종자를 균일하게 건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씨앗에서 건초 생산까지의 전 과정을 국산 기술로 완성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품종조차도 이렇게 해외에서 종자를 만들어서 들여오는 형태로 했었었는데 이번에 개발된 종자 건조기를 통해서 이제 날씨랑 상관없이 종자를 안정적으로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농촌진흥청은 이를 통해 높은 수입 의존도와 가격 불안정 문제를 해소해 사료 작물의 자급화를 앞당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요한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이불 한 장에 담긴 따뜻한 정성과 사랑. 대구 수성구에서는 지역 어르신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특별한 희망 빨래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세탁을 넘어 이불에 사랑과 안부를 담아 전달하는 따뜻한 돌봄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LG 헬로비전 신병균 기자입니다. 무거운 이불 빨래가 쉽지 않은 어르신 가정. 대구 수성구 범어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과 범어일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이 집을 찾아 직접 세탁물을 수거합니다. 자연스럽게 안부를 묻고 건강 상태도 살핍니다. 세탁물 속에 담긴 건 단지 청결이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를 채우는 따뜻한 관심입니다. 늘 하던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을 한번 해보자는 의견을 모아서 일상생활에 꼭 필요하고 우리는 쉽게 할 수는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의 쉽지 않는 일이 뭘까 고민하다가 겨울철 이불이 생각났습니다. 이불에 담긴 반복되는 작은 정성이 모여 따뜻한 지역사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발굴하는 계기도 됩니다. 이불도 빨아주시고 그래서 너무 고맙고요. 범어 일동에서 이렇게 오셔서 항상 잘 지내고 있는지 또 식사나 하는지 이렇게 챙겨주시니까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희망 빨래방은 대구 수성구 범어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운영하는 생활 밀착형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범어일동 어르신과 장애인 가정 19곳을 대상으로 단순한 세탁을 넘어 이웃의 안부를 살피고 건강 상태도 챙기는 찾아가는 돌봄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을 저희가 찾아가서 스스로 도와드리는 일을 하는 이제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이든 일시적인 돌봄이 아니라 지금 오늘 현장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직접 얼굴을 대면하고 돌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탁기 속 한 장의 이불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복지의 빈틈을 채워가는 희망 빨래방이 지역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현대사회,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관계 속에서 우리 모두는 오늘도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송도 트라이볼에서 열리고 있는 기획전,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삶에서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불안과 회복, 그리고 위로를 감각적인 메시지로 풀어냈는데요. 그 현장에 김지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캄캄한 실내, 한쪽 벽면에서 눈부신 빛이 반짝입니다. 복잡하게 짜여진 실 위로 빛이 흐르며 형상이 만들어졌다. 이내 허물어집니다. 수많은 인과관계로 얽히고 설킨 우리의 삶을 닮은 듯한 이 작품은 노상희 작가의 카르마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현대사회 속 우리 삶의 복잡한 관계를 시각적으로 풀어냈습니다. 또 실로 만든 작품이라고 해서 더 좀 놀랬고요. 그리고 또 빛이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듯 하면서 이렇게 이어질 듯 끊어질 듯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저희 인생같이 또 더 신비롭게 느껴질 수 있는 것 같았어요. 무표정한 얼굴로 단순한 동작을 반복하는 사람들. 돌을 안고 시소 위에 선 소녀는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인간을 상징합니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불안이 삶의 방해물이 아니라 오히려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 작품 옆에 돌 작품이 또 있어요. 근데 그 돌은 무게가 없는 듯이 부유하고 있는 이미지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불안이라는 것이 과연 무거운 것일까? 이렇게 한번 또 상상의 나래를 펼쳐볼 수 있고. 송도 트라이볼에서 열리고 있는 기획전시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절망과 희망이 공존하는 전시 제목처럼 일상의 부정적 상황을 받아들이면서도 동시에 희망과 가능성을 상상해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 관객은 단순한 감상자의 역할을 넘어 작품을 창작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작품을 놀이처럼 경험하면서 개인의 정체성과 다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관람객이 와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컸고요. 고민이 막 무겁고 힘들기만 한 것이 아니라 또 나를 계속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위로와 희망이 담긴 전시였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부딪히고 흔들리는 우리의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갑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유튜브 채널과 뉴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